이 배추가 지금 심은 지가 오늘 그 며칠 납니까 요게 요 배추가? 이게 우리가 18일 날 그때 심었나? 9월 18일 날이야. 네. 그럼 오늘 9월 24일 2024년 9월 24일. 아니요 27일. 27일. 9일 됐구만. 8일. 아니 저기 뭐냐 14일 날 14, 15일. 14, 15일 날 심었어요. 예. 예, 그러면 11일. 12일. 12일. 예. 예, 12일 정도 됐는데 지금 요 배추 이식값은 그 많아요. 충분히 돼. 1.8 나오고 요건 1.49 나오잖아요. 예, 그 수분도 수분이 45.7%, 47.8%. 예, 뭐 조금씩 차이 납니다. 적정기. 요거는 1.19 나오죠. 예, 1.18 나오고. 그 위치마다 그 측정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기계들이 편차가 조금 있으니까 1.5대. 아까 그 요거 1점 얼마 나오죠? 1.19. 예, 그렇죠. 지금 1.19가 나오고 바닥에 한 보면 1.51. 바닥에 수분 49.9%에 1.56. 그러면 지금 요 배추는 거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추비를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시가 맞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가 맞다는 소리는 여기 검게 나왔죠. 요 배추가 감게 보이죠. 요거는 노랗게 보이는 건 탁근을 제대로 뿌리를 못 박아서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손바닥 한 개 반 정도 크게 컸을 때 깜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보다 비료가 많으면 여기 짧아져요. 아니, 연맥이 짧아지고 쪼그러들어요. 비료가 작으면 요 끝이 길어지고, 요일 때 뿌리 못 받아서 요 길어졌죠. 그런데 지금 비료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요게 짧아져요. 더 많으면 요 테두리에 여백을 맺어 죽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료가 충분하게 가다는 거죠. 까맣죠. 그런데 아침 되면 여기 자라가 또 연해져요. 낮에는 비분을 가져서 입에다가 농축을 하고, 그러면 농축된 양만큼 저녁에 기공자다가 수분을 안 날리죠. 그러면 뿌리에 가져온 비료를 다 먹어야 돼, 자기네들이. 그걸 먹고, 그럴 때 비료가 작으면 낮에는 여백을 안 맺지만은 저녁에 여백을 뱉어내면 병을 한다는 거죠. 무름병. 저 위쪽에 중부지방에 충북지방에 저는데 지금 배추 심하는 거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부채보다 더 큰 부채 한 개 반 정도 컸는데 거기에 살균제를 쓰느냐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배추밭에 살균제 쓰고 있죠. 저 이번에는 안 썼어요, 야간.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양금알 농법을 유튜브에 접해서 계속 제가 이제 계속 써고 있는데, 그 뒤로는 이 친구도 놀리는 게 거의 균제를 안 쓰고, 그렇죠. 살충제도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농사를 그 졌거든요. 살충제 안 쓰려고 하면 기름 소독 해야 되고, 기름 소독. 그럼 살균제는 우리가 여백을 맺어야만이 생기는 병, 무름병, 그다음 흑색 썩은병, 부평병, 시드름병, 뭐 잘록병 사는 거, 이것들은 다 여백을 맺어야 된다. 그럼 여백을 안 맺으면 병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감만 맞추면, 요 기계 얘한테 물으면 다 답을 가르치죠. 측정기한테. 그러면 우리가 최소치가 1점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1.2도 약해서 안 돼요. 왜 그러냐? 비가 많이 오면 이파리 성장해 보면 1.1 가지고는 큰 양만큼 두께가 얇아지죠. 얇아지거나 며칠 동안 이슬을 맨다는 거죠. 그러면 1.2로 갈 것 같으면 비 오기 전에 우리가 연면시비에 설탕을 더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뭐 날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설탕 양을 물 500에 3kg가 아니고 최하 4kg, 5kg, 6kg, 7kg 늘려야 돼. 그럼 설탕 양이 들어가면 요게 바로 까매져요. 그린이나 칼라 먹으면 이 새카마진 배추들은 여백을 안 맺어요. 비료를 주가 까매진 건 죽어버려요. 좀 전에 저 오다가 한 밭 들렸을 때 그거 죽어요. 왜? 2.6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알배기 배추 있죠. 네. 알배기 배추를 심는데 빨리 키우려고 비료를 많이 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잘 크고 있었는데 이제 좀 컸으니까, 우리 부채만큼 능이 컸으니까 비료를 팍 놔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죠. 생작품 다 녹아버려요. 그래, 지금 어릴 때는 우리가 비료가 작으면 요때 정도 손바닥 막사할 때는 비료를 100평 한 번 내야 된다. 평당 200g. 그러나 큰 놈은 뿌리가 많이 뻗은 거는 10kg 장난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바짝물이기 때문에 그건 꼭 아셔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토양에 보면 거의 다 청태기죠. 이 밑에 이거 새파랗잖아요. 여기 이 바닥이.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몇 년간 우리가 복합비료 안 써도 되고 퇴비 안 써도 되고 퇴비 많이 했다면 아, 여 바닥이 청태가- 새파랗게 되면 예, 청태가 끼면- 끼면 인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전략해서 농사 지으려면 막 요소 두 포만 엮고 밑비료 엮으면 치면 돼. 막 여름이든 언제든 요소 10포 엮으면 좀 많아요. 두 포 엮어갖고는 아무 해가 없어. 그럼 밑비료 요소 두 포 엮어 심으면 원가가 많이 전략되죠. 그럼 우리가 해남에는 겨울에도 추비를 할 수 있죠. 네. 추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코팅 비료나 완효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격 비싸니까. 그러면 인산이나 가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맹품 300을 쓰면 돼요. 맹품 300이 질소가 30에 인산이 10에 가리가 8이거든요. 질소가 30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고. 근데 인산이라는 걸 몇 년을 써도 남을 만큼 있다 이게 이 안에. 그 제주도에 가서 백합 농장에서 5년 동안 요소만 줘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요소만 줘도 아직까지 비료가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양 분석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지금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한다 그랬나요? 뭐 주먹국으로 맨날 하던 방식 하다 보니까 농비만 많이 들었지 퇴비였다고 1등 농사가 안 되고 복합이었다고 1등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균형 시비. 근데 우리가 배추가 채소가 뭐 감자가 고구마가 이 대파가 밥이 뭐예요? 식물의 밥은 질소. 그럼 반찬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인데 이것만 잔뜩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그죠? 지금 요것들이 지금 얘들은 병 해롭게도 할 병이 없어. 살충이 밖에 없어. 이식값이 맞기 때문에 여백이 안 맺기 때문에 병 자체가 없어요. 아, 여기 걸음을 가면 계속해서 한 1.5 그때는 유지해야지. 때는 계속 유지시켜야 그렇죠. 된다면. 예. 이제 10kg 뿌리면 0.4가 올라간다. 근데 처음에는 더 올라가죠. 표면에 녹으니까. 이게 표면에 비료가 녹으면 더 올라가요. 근데 100평에 10kg 뿌리도 그거에 비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할 때는 온데 뿌리라도 괜찮아요.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더운 게. 예. 그래서 흙골에 여기다 비료 이제 크고 나면 계속 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놈 쿨러에다가 쿨러 때에다 녹화해도 돼. 이제 잘만 하면. 네. 맞추면 우리가 쿨러 녹여도 괜찮아요. 쿨러 녹이면 더 임금이 전략되겠죠. 안 들고 다니게 되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제 쿨러에 녹이가 있는 기술까지 이제 제가 가르쳐 줘야 돼요. 쿨러에 그 이제 녹인다면 이제 톤당 4kg 계산하면 돼. 톤당 4kg에서 5kg. 물 1톤에. 1톤에. 그렇죠. 그러면 비료를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러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양 기계 돌려보면 얼마 들어가냐 대충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발브를 열어갖고 같이 빨리 들어가게 하면 돼요. 앞으로는 원가를 전략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발해내야 돼요. 물로 간주한 것이 훨씬 덜 들어가죠, 걸음은. 그렇죠. 응. 그러면 알고 보면 허실도 적다. 네. 허실이 왜 적냐면 이거 물에 녹이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네, 바로 뿌리 나면 가스가 잘못 위로 날아가고 허실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농도를 높게 하면 피해는 더 크다는 거죠. 농도를 높게 하면 그것만 맞추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주작목이 제일 뭐가 주작목입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논한 사람들은 표고 예 밭작물은 밭작물은 거의 다 배추가 주작물이죠. 배추에 고추, 예 대파, 양배추. 여기는 밭이 많다 보니까 예. 거의 균일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배추 올길이 다예요, 많다 다예요. 그렇게 안한 것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평당 한 작기 한 작물에 최하
10,000원은 벌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벌라고. 그러면 평당 1년에 2만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말은 2만원이 쉬운데 2만원 벌기 하루 별따기면 어렵습니다. 그 배추 이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얼마 받아 10,000원 받아 보니까 우리가 뛰고 나면 이게 또 뭐 매번 그래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 받으면 경비 들고 10,000원이 안 남아요. 그죠? 안 남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남을 수 있는 게 고추인데 고추를 해남에 재배하면 고추는 해남에 가격이 싸. 너무 싸요. 근데 안동 공판장에 가져가면 비싸요. 안동 공판장으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그 공판을 어떻게 본가를 여기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공판장에 가져가면 주니까 되니까. 재배해서 우리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상인들한테 그냥 넘기면 상인들은 좋고 나쁘고를 막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 가격을 비싸게 줄 수가 없어요. 형님께 좋다고 동생께 나쁘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안 줘. 나쁜 거 좋은 거 막 평균화치 보니까 잘한 사람이 손실이 가게 돼 있어요.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그럼 못한 사람은 따라가니까 덕을 보고. 그래서 그래야만 이 지역 농민들이 계속 농사 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다면 이런 배추의 이 식감만 맞추면 살균제만 쳐도 우리 엄청나게 덕이 되거든요. 그럼 살충제 써야 되는데 그 살충제로 기름 소독을 하면 더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병은 잘 안 생기죠. 요 위에다는 기름 소독을 못 하잖아요. 해도 됩니다. 이제 약하게. 해도 돼요? 예. 물 500에 식용유 뭐 100cc면 500에 2.5리터나 아니면 그 반 1.25리터. 1.5리터 이어가지고 식용유 퐁퐁한 4리터 정도 넣으면 벌레들이 잘 안 생겨요. 벌레 안 생긴 건 고추에서 내가 느꼈는데. 제가 예. 이렇게 써보면 이천에 예. 그 보편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2천을 타요. 예. 2천. 2천을 타는데 예.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설탕 2리터 그 뭐냐 2kg? 폐식용유 그 2리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저 뭐지 영양제 그 통에다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도 뭐 큰 벌레나 이런 것은 그렇게- 냄새는 도망갑니다. 예. 그래 그게 이제 완전 소독이 되려고 하면 이제 2천이면 2톤에는 504개니까 한 그 식용유가 한 6리터 6리터가 퐁퐁이 한 3리터면 그 3, 4, 12, 뭐 12리터 그 한 10리터 들어가요. 그래 되면 식용유가 퐁퐁이 들어가야만이 그 완전히 그 희석이 돼요. 네, 그 희석이. 소량으로 였는 거는 냄새가 나가 안 오게 하는 정도.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 10리터. 예. 그래 여도 농약보다는 싸게 쳐요. 훨씬 싸죠. 그렇죠. 농약보다는 싸게. 제가 이제 그것을 퐁퐁을 그 혼용을 해서 이제 막 통 안에 섞어지 않습니까? 예. 딴 때 같은 데는 이렇게 그 폐식용유가 끈끈해 가지고 이렇게 뭐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예. 퐁퐁을 넣은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예. 그 손에도 안 묻을 뿐더러 예. 또 물 색깔이 이렇게 맑아져 버리더라고요. 그 혼용이 돼서 그런 거. 그래서 예.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예. 근데 그걸 진짜 느꼈고 또 고추는 제가 또 많이 그 약을 써보다 보니까 계속 예.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 친구들한테 아 이런 게 있더라 한꺼번에 놓고 계속 네. 접해봐라고 이제 그래서 전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만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모나서로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식값은 잡아주면 어렵진 않아요. 예. 비료량만 잡아주면 척전기가 이식값만 잡아주면 그 다음엔 다 쉬워져요. 이식값만. 그런데 식물이 워낙 많이 먹는 걸 우리가 기술을 못 배워서 그래요. 엄청 먹어요. 하루에 100평에 1kg씩 요소를 먹고 있는데 그만큼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럼 고추 농사 100평 지으면 비료를 7포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7포 주는 방법을 안 배웠거든. 근데 사실 무서워서 걸으면 못하는 거죠. 막 예. 그 정도로 먹어야 안 치고 계속 열 건데 고추가 키가 크거나 배추가 키가 크면 비료 작아서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비료 작으면 요 얻는 데 큰다. 켜버려요. 그럼 우리 해남 배추들이 일반 재배 농가들이 배추 재배해 놓으면 배추가 키가 커버려요. 그럼 이 옆 장수가 적어요. 그럼 김치 담아놓으면 옆 장수가 많고 얇아야 되거든요. 그럼 옆 장수가 많고 얇으려 그러면 이식값이 더 높아야 얇아져요.
우리 그래서 저희는 이거 성장 억제제 빛나리라고 쳐버리거든요. 그 빛날이 친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진 않어요. 그럼 빛날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배추 몸통만 있고 이파리가 작아요. 예. 김치가 먹을 게 없어. 이게 김치가 먹을 게 없다고. 그래져 갖고 예. 요것도 지금 빛날이 맞은 거지 지금. 지금 좀 한 것 같아. 빛날이 맞았구만. 예. 꼬불꼬불한 거. 예. 그러면 빛나리를 써버리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양을 줄여서래요. 한가문을 할 때는 그 양을 줄여서도 괜찮다. 이천에 나 엊그저께 농약했는데 2개씩 탔거든. 두개 예. 괜찮아. 그리고 저기 뭐야 칼라를 6리터 설탕 한 보죠. 예. 그러고 설탕 15kg. 한 보였지. 예. 그러면 바로 효과 나오지. 아주 껌해져 그렇더라고. 예.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병하고는 무관하다. 예. 배추가 완전 갑자기 껌해져 없어. 예. 그런데 비료를 줘가지고 까매진 거는 이 시기를 높여가지고 새카매진 거 있잖아요. 그 2점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죽어버려. 생양이 녹아버려. 근데 설탕을 줘서 그 배추가 까매진 거는 연면시 배추인 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침수가 돼도 안 죽어. 그 차이지. 우리가 칼라나 그린이나 아무거나 써도 되죠. 예, 그런데 그린 두 번에 칼 한번 써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영어로 써주면 우리가 그 농업에 이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뭐 칼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억제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칼슘을 써도 자기가 안 먹고 뱉어내 버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여백으로서 나와요. 그런데 여백을 안 맺게 만든 뿌리가 먹은 칼슘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굴러 돌리고 나거나 비가 올 때 배추가 문제가 되거든요. 병이 오거든. 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얇아졌기 때문에 여백을 뱉어낸다는 거죠. 일액.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걸 제대로 익히고 나면 우리가 생산량도 다수화할 수 있지만은 그 탄저병이나 녹병 외의 거는 병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녹병은 어떤 게 하냐면 녹병은 이제 보리, 밀 이런 거 있죠. 대웅밀 타는 거, 우리 그런 거, 장밀 이런 종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병하는 게 마늘이 녹병하죠. 마늘이 녹병하고 그럼 양파 같은 건 녹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파는 녹병을 안 하기 때문에 양파는 녹균병 하죠. 녹음. 그 녹균병 하는 거는 비료만 충분히 안 하기 때문에 양파는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양파 해야 되는데. 양파는 농약이 필요 없는 작물이에요. 양파도 겨울에 무름병 오죠. 예. 무름병은 비료가 져서 온 거지 원인이 없다는 거죠. 여백에 의해서. 그럼 무름병균이나 부패병균들은 여백에서 생긴 거지 얘네들 균은 땅속에 워낙 많아요. 먼지알처럼. 그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의 균이 온도, 습도, 균, 식물체 요렇게 있을 때 움직이는 게 탄저병밖에 없어요. 녹병, 탄저병, 녹병 이거는 동작을 하는 균이고 근데 동작을 안 하고 서서히 잡아먹고 활성화되는 것들은 식물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야만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양파 종구를 하거든요. 예. 안 커야 되거든요. 아, 이제 종자. 예. 안 커야 돼. 종자용 양파를 생산한다. 예. 그럼 밀식해야죠. 그러니까 밀식으로 하는데 걸음을 주지 말아게 저쪽에서는. 그럼 병을 해서 농약 엄청나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밀식하고 이식값을 높이고 밀식하면 작아지거든요. 이식값을 높이고 설탕을 많이 써야죠. 설탕을. 그렇죠. 그린에 칼을 쓸 때 설탕을 많이 써버리면 웃자람이 절대 없어요. 그럼 100에 심어야 돼요. 다른 네. 사람보다 더 한 30% 100에 심어야 돼요. 예. 그럼 결국엔 톤수를 가져가거든요. 예. 작으면 톤수가 안 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고. 그 말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쬐까난 뒤. 예, 쬐까난 뒤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다. 밀식으로 심어보니까. 비료량에 비례하니까. 예. 생산량은 비료량이 비례하는데 그럼 포기가 10포기 있는 비료량 먹는 거 동시에 먹는 거하고
20포기 먹는 비료량이 동시에 먹는 게 달라요. 예. 그럼 병을 더 많이 한다겠죠. 그런. 그러면 요걸 측정기를 딱 꽂아가 항시 일시값을 맞춰보는 병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겨울에 비료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코팅을 쓰냐 완성을 쓰냐 그 차이. 그건 이제 저 책에 가져온 드릴 건데, 그러면 명품 300 두 개였고 요소 한 개였으면 비료값이 한 4만 5천 원밖에 안 하죠. 예. 그런데 올 코팅을 5개면 3만 몇천 원짜리인데 그러면 17만 원 정도 들어가요 100평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쿨러가 없다면 그 비싼 걸 써야 돼요. 추비를 못하니까 밑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추비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원가를 전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추비는 요소만 쓰기로 하고, 그러면 전기에 인산가리가 좀 필요하다, 인산가리 많더라도, 그러면 명품 300 두 개를 엮고 요소를 한 개 엮고 심으면 되겠다. 그러면 종자용 우리가 그저 양파 종자를 심어서 수확해서 그걸 가져가서 그분들이 이제 그 양파를 심어서 꽃대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물르게 키우지 말라고 하라고. 신신당물을. 예. 그러면 그 말은 여름 추비를 여름 추비를 이제 NK를 줍으면 양파 물려서 못 써요. 저장이 안 돼. 썩어버려. 공기에는 무조건 요소를 써야 단단해요. 양파밭에 그 NK 친 거 양파 저장이 안 됩니다. 마늘도 그렇고 똑같아. 그럼 우리는 NK 쳐야 저장된다고 모든 작물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 절대 아니에요. 강원도 철원에서 몇 년 전에 그 한 사람은 제가 요소 추비하러 해서 양파 요소 추비하고, 한 사람은 그냥 NK 추비했어. 그 양파 캐놓고 나니까 이제 좀 말린다고 두잖아요. 망이 되고, 한 망에서 최하 3개에서 5개 썩어버려. NK 뿌린 거는. 요소 뿌린 건 절대 안 썩어. 양파 말리나면 하나도 안 썩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죠. 요소만 추비한 건 안 썩는데, 그러면 NK 추비한 다 썩어버려. 그 말은 공기에 필요한 게 식물이 밥을 먹어야 된다. 반찬 먹으면 짜봐서 못 견딘다.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밭작물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는 원인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양파를 재배하면 100평당 우리가 몇 킬로 빼야 됩니까? 40kg 나와야 돼요. 40kg요? 예. 그런데 우리는 30kg 정도 내외, 한 6kg 그 정도 나오지. 2망 반, 뭐 1.6망, 1.5망, 1.3망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양파는 100평당 비료를 최하 6포, 8포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밑비료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로 먹어야 돼. 그래 주신 사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 사람 별로. 그렇지. 양파는 30kg 나오기가 힘들죠. 40kg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비료를 4포밖에 안 줄게 그래. 밑비료 2개, up비료 2개, 4개예요. 4개 준다는 말은 한 포가 8kg 계산하면 4, 8, 32kg 딱 계산이 되죠. 그럼 4포 안 주서면 그것도 NK 주고 해서 뭐 질소량이 적죠. 그러면 평당 32kg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계산은 빤하다. 그럼 감자는 비료 한 포가 3.5kg, 양파는 비료 한 포가 8kg. 8kg 온당이 비료 한 포여면 그 간단한 계산을 갖다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그 마늘이 제일 작게 나와요. 비료 한 포 모으면 1.5kg밖에 안 나오니까 평당. 근데 마늘이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마늘 한 사람이 돈을 버느냐, 그 마늘 한 사람보다 때로는 양파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 경비 다 들고 놓으면 마늘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키로당 단가는 분명히 마늘이 비싸거든요. 평당 계산해보면 양파를 평당 2망 나오면 한 망은 내 거라. 그렇게 계산하면 양파 돈 벌기 쉽죠. 2망만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2망만 만들면 돼. 2망만 만들면 한 망은 내 거라. 반 경비 떨고. 네. 그래 하면 우리가 경영이 수월한데, 우리가 여기서 해남에서 겨울에 이놈 심고 또 봄에 또 다른 작물하고 1년에 2번 해도 평당 만원 못 끄집어내는 사람, 내 돈 통장에 못 꽂는 사람 많아요.
먹고 살거나 뭐 없다니까 도망 나가버리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비를 생활비를 경영비에 합산하고 10,000원 이상 남겨라. 아니면 20,000원대를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경제 면적을 할 거냐? 차라리 고추 한 뭐 4,000~5,000평 먹고 안 할 거냐? 선택을 해. 아무리 매해도 돈 없는데 고추 그거 뭐 몇천 평 심어보면 내 할 일이 없어. 왜? 사람들이 다 따니까. 근데 이런 거 해놓으면 새벽부터 플렉 치고 있다, 놀거래. 그죠? 새벽부터 하고 있다니까. 근데, 고추는, 평당 50,000원대 이상도 나오거든요. 평당 50,000원대. 그러죠. 그죠? 그러고 나온다고 봐야지. 예. 그럼 평당 50,000원대 나오면 그 5,000평 면 2억 5천만 원인데, 그래 안 나와도 3만 원만 나와도 5,000평 면 1억 5천만 원이 뭐 5천만 원 경비 떨고 내한테 1억 떨이 있나니까요. 먹고 살고 저축이 되는데 우리가 해남에서 5,000평 그 밭농사지가 1년에 5천만 원 저축이 안 돼. 많은 저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의 앞으로는 혁신하고 바꾸자. 그게 이제 상이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에 밥을 잘 줘야 병을 안 한다. 한꺼번에 병 잘 안 하지 이제. 그렇죠. 살균제만 써도 충북 저쪽 계산 쪽에 이제 농약방에 가면 그 배추밭에 약 친다고 가면 천을 친대. 1,000리터. 500짜리 2개. 500짜리 2개 친다 하면 뭐 약을 이것저것 주내가 싹 갖다 해보면 20몇만 원이 들어간대. 네, 맞아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그런데 살충제 2병, 제일 비싼 거 3만원짜리 2병만 딱 들고 안 들어오거든. 형님, 그러면 농약방에서 형님, 그래 농사님 망하여 큰다. 아, 그렇지. 하지만 우리 집에 농약 많이 딱 하고 안 가오는 거예요. 살충제 2개만 딱 제일 비싼 거, 다음에 그것도 가오지 마라. 흐른 거, 살충제 5~6천원짜리 10병이면 그게 낫다. 10병이면 그거 3만원 하면 된다. 10,000원 안 되는 거. 그 2통, 500짜리 2통 치는데 50% 더 해가 흐른 걸 10병이어도 10,000원도 안 한다, 그 한 병에. 그래서 비싼 약이 돈을 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야 돼요. 비싼 약이. 옛날에 우리가 나왔던 그 살충제가 그 시절에는 그 비싼 거였고 좋은 거였어요. 예. 지금 시판을 안 해본 경우는 예. 될 수 있으면 살충제 흐른 거 쓰고, 그 다음에 살균제하고는 배추밭에는 무관하다. 이제 답이 나왔지. 네. 감자를 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아무 약칠 게 없어. 그 종구할 때는 양파 종구할 때는 예. 살균제를 그렇게 많이 칠하게요. 개뿔. 아무리 쳐도 그 안 들어요. 아무리 살균제 쳐도 양파가 살균제가 듣느냐 절대 안 들어. 이 식감만 맞추면 여백을 안 맞아. 병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최근에 이제 제가 균에 대해서 밝혀낸 거라든지 이식값에 밝혀낸 내용들을 활용하면 병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밭작물 재배하는 게 뭐 고구마도 하고 감자도 하고 대파도 하고 뭐 양파도 하고 뭐 고추도 하고 온갖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왜 한 작물만 안 하냐면 우리가 한 개가 실패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뭐한다. 네. 그런데 고추 같은 거는 어지간하면 하면 실패가 되기 전에 반치는 따먹어. 고추는. 근데 이 배추 이거는 홀랑 날아가 보면 먹을 게 없어. 감자도 홀랑 날아가 먹을 게 없어. 대파도 날아가 먹을 게 없어. 양배추도 먹을 게 없어. 근데 고추는 반튼 따먹다가 없어지거든요. 고추 해갖고는 어지간하면 잘 안 망해. 비로만 충분히 뭐. 반치나 따고 난 다음에 태풍이 날아가든지 비가 와서 뭐 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 망하는 게 고추인데 일은 좀 많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조금 일이 수월고 되는 거는 이제 생강. 근데 생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해질 양달은 잘 안 좋아요. 그럼 해를 등지고 있는 땅. 그렇지 않으면 해가 앞으로 보는 땅들은 이제 차광망을 좀 해주고 이식감 맞추면 병 없다. 해남에도 생강 좀 하는 데가 있죠? 네, 한 대 있어요. 해도 예. 예를 들어 한 500평, 그래. 많이 해봐야 1,000평
그렇죠. 예, 그 한두 농가만 하지 여기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 사과뿌리. 근데 많이 녹아불도 뭐. 예, 그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예. 이 식감만 맞추면 그 병 하나도 없어요. 생강 같은 건 살충제면 저거 아무 쓰지 마라 그것도. 배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온에 그런 대로 생강 견디내거든요. 차강 많이 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헛골에 약 맞춰주고 이 식감만 맞춰주면 되고 물 주고. 그래서 이제 고추에 비해가 소득은 낮긴 하나 이제 우리 배추보다는 소득이 높다. 1년에 한 번 심고. 1년에 농사 한 번밖에 안 지니까 수월죠. 우리가 배추 심으면 여름 한 번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두 번이나 해야 돼. 로타리 1년에 두 번 쳐야 된다니까. 생강을 로타리 한 번 치면 되고. 그래서 작물 선정할 때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배추를 하는 것 같으면 해가 절임 배추까지 해야 돈이 되고, 그걸 안 하면 이제 1차 산업에서 끝나버리니까 1차에서 2차까지 해야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더 좋다. 그리고 고추 재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는 따뜻한 지방이니까, 그리고 턴을 재배해서 하면 다른 지역보다가 한 번 이상 1회 정도 수확량이 더 할 수 있다. 가을에 또 한 번 더 딸 수 있다는 거죠. 썰이가 늦게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남이 고추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우리 뭐 중부 이북 지방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상북도라든지 충북 쪽보다는 우리가 그 소득이 더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경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산업을 이제 안정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오늘 황금만농법 대표 오니까 나쁜 놈 같이 보입니까? 나쁜 놈. 너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멀더라도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 농협이나 이렇게 장목반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기술이 전파되면 우리가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걸 또 알려드리고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걸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아니, 제가 잠깐 도라지를 한 500건 심었는데요. 네. 도라지도 이렇게 거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굉장히 좀 이때까지 다 했 내용입니다. 병 없이 키우려는 것은 0.3 이하. 그럼 봄에만 주고 안 줘야 된다. 다 못 보도록. 그럼 병 없다, 도라지가. 이제 답 나왔죠? 그럼 비료를 주면 그 병한다. 그럼 병할 것 같으면 이실을 올려야 된다. 이실을 올리면 지금 심는 것보다 더 드물게 심어야 돼. 덤성하게 심어야 돼. 그럼 덤성하게 심고 이실값을 1.5 이상 맞추면 지금보다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심어진 상태가 우리 저 마늘 필름 예. 거기다가 이렇게 직접 파종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 도둑을 높여서.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이 뭐지 TV 조금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쑥 웃자랄 건데 산밭이다 보니까 돌이 많고 그래서 예. 키는 게 키 차이가 영도밖에 안 커갖고 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름을 해야 되나. 그건 이제 1년에 약하게만 주고 아주 소량으로 주고갖고 키워야 돼. 조금만 더 주면 병에 붙는 거. 그런데 그러면 다량으로 주고갖고 병 안 하도록 만들든지 둘 중 선택해야 돼. 경기도 여주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도라지 많이 하는 분이 한 30만 평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매일 캐고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여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봄에 한번 비료 주고 비료를 잘 안 줘요. 병을 안 하기 위해서. 이식값을 0.3 이하로 낮춰버리죠. 그 선택을 해야 돼. 이식값을 0.3 이상 뭐 1.0 이하를 한 것도 뭐 병들어가 이파리 솔랑 새카맣게 녹아버려요. 지금 이파리가 새카맣게 녹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이제 뭐지 시방이 딱 돼가지고 예. 예를 들어 그것들은 그런데 돼 있고 이파리까지 지금 새카매요. 예. 그럼 비료 주는 방식을 한 거고. 아니 전혀 지금 안 줬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거름을 좀 줘야 되나. 예, 예. 그래서 비료를 주면 항시 척적해가 줘야 된다. 예. 그러면 안 그러면 봄에 한번 왕창 줘 안 주지 말아야 돼. 왜 안 줘야만이 그걸 다 먹고 속효성을 다 먹고 비료가 없어야만 여름에 병을 안 해. 봄에 비잡기 올 때 그때 다 먹고 없어져 버려. 그래야만 병을 안 한다. 방법. 그래서 그거는 뭐 살충제만 쓰고 다른 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살충제도 쓰지 말고 뭐 기름 소독만 해주고. 전혀 기름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예. 신기놓은 상태 그대로만 제초 예. 작업만 해놓고. 예. 그래 하면 소득 목적을 선택을 잘해야 돼. 목적을.
약용 도라지를 팔 거냐? 약용. 그렇지. 약용으로 팔 거냐? 식용으로 팔 거냐? 식용은 안 맞아. 식용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식용이냐 약용이냐 그 차이 갖고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게 안 크니까 좀 다마를 크게 하려면 거름을 좀 줘서 예. 커야 되냐 나는 이제 의문이. 썩어본다. 예. 그래서 비료 좀 이제 써볼게. 예. 거기 산밭에서 비료 주도 올해 비료가 못 가니까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1년에 한 번씩만 겨울에 충분히 주고 겨울에 그것도 봄에 늦게 주면 그것도 병에 그래 주고 고는 비료는 이제 뭐 퇴비도 함부로 주면 그 가리가 또 과다돼 버리거든요. 그저 유박하고 뭐 유박 좀 주고 자 우리가 명품 산병이나 봄에 살짝 한번 주고 그게 안 줘야지. 그래 봄에 연면식 좀 해주고 그것도 안에 가만둬야 돼. 그러면 일을 최소한 적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키운 거는 이제 또 아름아름으로 팔아야 돼. 아름아름으로. 그 이제 아름아름으로 파야 되지. 이제 내가 직판해야 되지. 이 공판에 가지고는 좀 맛도 안 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농가들은 이제 그걸 캐 가지고 그 도라지를 내가 두 개 새놈을 묶어 가지고 배지 같은 거 묶어 가지고 심어 놓으면 요놈이 달라붙어 버리니까 접이 돼 버려. 큰 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200mm 유공간 거기다가 심어 가지고 쫙 세워 가지고 그럼 한 단계 다시 업을 시켜야 돼. 그게 이제 산밭이니까 캐면 저기 뿌리가 여러 개거든요. 그 놈을 갖다 두 놈, 세 놈을 배접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크면서 접이 돼버려. 딱 달라붙어 버려. 그럼 더 커져 버려. 그렇게 모양을 바꾸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과외 그 소득으로 조금 산에 못할 때라든지 그런데 척박한 자리에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유공간에 묻어야 돼. 그래야만 뿌리 쭉쭉 뻗어 크게 나와. 그 방법이 있고. 그 대가리는 2개, 3개 묶어야 돼. 묶고 볏짚으로 묶고 나면 딱 달라 접이 돼버려. 딱 달라 붙어 접이 돼가지고 또 키울 수 있다. 그건 이미 약용으로 팔을 정도로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1년에 매년 팔 수 있던 정도로 막 그 밭이 한 1000평 돼가지고 1년에 한 300평씩 500평씩 팔아먹고 계속 심어야 돼. 로테이션은. 그래야만이 소비자층이 만들어져요. 그 한두 해 빠딱할 거는 될 수 있으면 해서는 안 돼. 못 팔으면 그 가격 그때 팔라 그러면 직판으로 못 파니까 가격이 싸져버리죠.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거는 함부로 빌어주면 병 안 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